그 순간 기찬의 머릿속에 위험한 그림자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제이는 이제 내가 직접 통제해야 해. 안 그러면 난 끝장이야. 같은 시각, 새벽의 윤희 치킨 가게. 윤희는 카운터에 홀로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도윤에게서 들은 녹음 파일 내용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희가 어떻게 죽었는지, 누가 죽였는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자 숨이 막혀왔습니다. 나쁜 것들, 더러운 놈들. 윤희는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습니다. 도희야, 내 딸 도희야. 뜨거운 눈물이 윤희의 두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타오르는 절규였습니다. 그때 오성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누나 벌써 나와 있었어? 윤희는 급히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응, 잠이 안 와서. 오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누나 어젯밤에 다 들었어. 녹음 파일 말이야. 윤희는 눈을 감았다 뜨며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화가 나더라, 오성아. 우리 도희가 그렇게 죽었다는 게 믿어져. 윤희의 목소리는 울부짖는 듯 떨렸습니다. 오성은 조심스럽게 누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누나, 제발 너무 자책하지 마. 그건 누나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윤희는 고개를 격하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도희를 잘못 키운 거야. 그래서 애가 그런 일을 당한 거라고. 누나,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도희가 살아있을 때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윤희의 목소리는 후회와 절망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굵은 눈물이 손등에 떨어지며 번져갔습니다. 분노와 죄책감, 그리고 슬픔. 그 모든 감정이 뒤엉켜 윤희의 가슴을 찢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뭘 해도 소용없어. 윤희의 목소리는 무너진 듯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오성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 절망인지 감히 다 알 순 없었지만 누나의 고통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누나,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윤희는 무기력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뭘 어떻게 해? 도희는 돌아오지 않잖아. 그래도 정의는 세워야 하지 않을까? 오성이 조심스럽게 내뱉었습니다. 도윤이랑 재인 씨도 뭔가 계획하고 있잖아. 윤희는 그 말을 되뇌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정혜 그게 밥 먹여주니? 그럼 도희를 다시 데려와 줄 거야? 아니잖아. 정혜 같은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마. 돌아오진 않지만. 그럼 아무 의미 없어. 윤희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오성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체념에 잠긴 누나의 눈빛이 너무나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오전 윤희의 치킨 가게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치킨 한 마리 포장이요. 윤희는 기계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주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오직 도희뿐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치킨을 튀기던 윤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무능해서 정말 미안하다, 도희야. 윤희는 닭을 뒤집으며 흐느끼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가게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YL그룹, 비리 의혹 잇따라. 화면에 비친 인물은 다름 아닌 황기찬과 강세리. 윤희의 표정이 단숨에 돌처럼 굳었습니다. 그녀의 이가 갈릴 만큼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 딸을 죽여놓고도 저기년 놈들은 저렇게 떵떵거리며 살아간다고. 순간 눌러왔던 체념이 깨져나가고 가슴속에서 불덩이 같은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안 돼,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윤희는 주먹을 꽉 쥐며 낮게 내뱉었습니다. 그년 놈들 반드시 무너뜨려야 해. 점심 무렵 윤희는 결국 결심한 듯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아, 나야. 네, 무슨 일이세요? 잠시 침묵하던 윤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갑작스러운 말에 도윤은 숨이 막힌 듯 당황했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윤희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아닌 불타는 결의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뭐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인 씨랑 너희가 준비하고 있는 그 일. 나도 끼워줘. 엄마,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도윤은 다급하게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눈빛을 번뜩이며 단호히 잘랐습니다. 도윤아, 내가 누군데? 난 도희 엄마야. 내 딸을 죽인 그년 놈들을 내가 어떻게 가만히 두고 보겠어? 어머니. 도윤아, 엄마도 해야 할 일이 있어.
도희를 위해서. 윤희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결의가 그대로 도윤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응, 알아. 전화를 끄는 윤희는 가게 거울 앞에 섰습니다. 울컥하는 눈물을 꾹 삼키며 거칠게 속삭였습니다. 도희야, 엄마가 너를 위해 싸울게. 끝까지. 그날 오후 윤희는 마침내 YL 그룹 본사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강풍처럼 휘몰아치는 결의가 얼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디 볼 일이 있으십니까? 경비원이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윤희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황기찬인가? 지랄인가? 하는 회장 만나러 왔어요. 예약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럼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윤희가 경비원을 똑바로 쳐다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봐요, 난 꼭 만나야 해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경비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난 김도의 엄마예요. 순간 경비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YL 그룹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그에게 김도의 어머니라는 이름은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윤희의 눈빛은 이미 평범한 엄마가 아닌 진실을 밝히려는 전사의 눈빛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경비원이 내부로 확인 전화를 걸더니 잠시 후 기찬이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기찬은 윤희를 보자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님, 웬일로 여기까지? 윤희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기찬을 노려봤습니다. 황기찬 회장, 아니 황지랄 회장. 너 나랑 얘기 좀 합시다. 그 눈빛에는 억눌러온 분노와 증오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기찬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낮게 말했습니다. 여기선 곤란합니다. 다른 곳으로 가시죠. 좋아, 꼴에 체면 차리는 거야? 어디든 상관없어. 근처 카페. 윤희와 기찬이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님, 커피라도 드릴까요? 기찬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정중히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커피 먹을 때가 아니야. 너나 처먹어. 윤희는 단호하고 차갑게 잘라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로? 황기찬 씨, 아니 지랄 회장님. 윤희가 그의 말을 단칼에 끊었습니다. 내 딸 어떻게 죽였는지 다 알고 있어요. 순간 기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녹음이 있어요. 윤희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날카로웠습니다. 도희가 죽기 직전에 남긴 녹음. 다 들었어요. 기찬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건 오해가. 오해? 미친. 오해는 무슨 오해? 윤희가 치밀어 오르는 울분을 억누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딸이 마지막 순간에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목소리를 내가 들었다고. 그런데도 오해라고. 기찬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힌 듯 입만 벌릴 뿐이었습니다. 윤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그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황기찬, 아니 지랄 회장, 당신 잘못 걸렸어. 내가 널 아작 낼 거야. 내 딸을 건드린 순간부터 이미 끝난 거야. 딱 기다려봐. 널 아작 낼 테니까. 기찬이 허둥대며 윤희의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얘기 좀. 윤희는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눈을 번뜩였습니다. 손대지 마. 더럽혀지니까. 윤희의 차가운 말은 칼날처럼 기찬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윤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남겨진 기찬은 땀에 젖은 얼굴로 허공만 바라본 채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얼씬도 하지 마. 미친놈. 윤희가 카페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기찬을 쏘아붙였습니다. 각오해. 이제 진짜 시작이니까. 윤희의 뒷모습이 사라지자 기찬은 의자에 주저앉은 채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상황은 이미 손을 쓸 수 없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전쟁이 이제 막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윤희의 집. 현관문이 열리자 보람이가 환하게 달려나왔습니다. 할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할머니가 볼 일이 좀 있었단다. 윤희는 보람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보람아, 엄마 보고 싶지? 네, 너무 보고 싶어요. 순수하게 대답하는 아이의 말에 윤희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엄마는 언제 와요? 보람이의 눈망울이 반짝였습니다. 윤희는 목구멍이 메었지만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 보람아, 엄마는 하늘에서 보람이를 지켜보고 있단다.
하늘에서요? 그래. 그래서 할머니가 보람이 옆에서 지켜줄 거야. 엄마 대신. 윤희는 아이를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도희를 위해서 그리고 보람이를 위해서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의지가 가슴 깊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날 밤 윤희는 방 안에서 도희의 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을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도희야, 엄마가 늦었지? 하지만 이제 시작할게.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목소리는 떨림 없는 결의로 가득했습니다. 너를 죽인 그놈들 똑같이 갚아주마. 그리고 보람이 네 딸은 내가 끝까지 지킬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윤희의 가슴 속에는 더 이상 체념도 절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불타는 복수의 불꽃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차갑게 두 이름을 뱉어냈습니다. 황기찬, 강세리. 윤희의 눈빛은 매서운 칼날 같았습니다. 각오해라. 니놈들 이제 진짜 끝장이야. 오전 기찬의 집. 거실에서 김하는 어린아이처럼 만화를 보며 깔깔 웃고 있었습니다. 와, 재밌다. 작은 아이 같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노숙자가 다가와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김하나, 밥 먹자. 네, 엄마. 김하는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뭐 하고 싶어?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김하는 두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노숙자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나중에 사러 가자. 그러나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예전에 냉혹하고 이기적이던 김한과 지금 눈앞의 순수한 김한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모습이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한이 갑자기 고개를 돌리며 물었습니다. 엄마, 유경이 누나는 어디 있어요? 노숙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유경이 내 예쁜 누나 보고 싶어요. 김한은 해맑은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노숙자는 놀랐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김한이 유경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경이는 지금 일하고 있을 거야. 그럼 가서 만날까요? 엄마, 아이스크림 사서 유경이 누나 주고 싶어요. 순수한 눈빛이 엄마를 바라보자 노숙자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경이 김한의 현재 모습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려웠지만 간절히 원하고 있는 아들을 더 이상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 아이스크림 사서 가자. 와. 고마워요, 엄마. 김한은 두 손을 치며 신나게 웃었습니다. 오후 유경의 가게 앞. 김한과 노숙자가 아이스크림을 손에 들고 도착했습니다. 엄마, 여기 맞아요? 그래, 여기야. 김한은 유리창 너머를 들여다보다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유경이 누나다. 그는 아이스크림을 들고 가게 안으로 달려들어갔습니다. 유경이 누나. 갑작스러운 부름에 유경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한 씨. 눈앞에 선 김한은 예전의 날카로운 모습이 아닌 아이 같은 순수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누나, 안녕하세요. 그의 해맑은 인사에 유경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세요? 유경이 고개를 돌려 노숙자를 바라봤습니다. 노숙자는 난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김한이가 자꾸 유경 씨 보고 싶다고 해서요. 순간 가게 안 공기는 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누나, 이거 드세요. 김한이 두 손으로 아이스크림을 건네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정말로 아이처럼 순수했습니다. 고마워요, 김한 씨. 유경은 조심스럽게 아이스크림을 받아들며 김한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해맑고 맑았습니다. 예전의 위협적인 그림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누나, 여기 가게 예쁘다. 진짜 좋아요. 김한은 가게 안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김한 씨, 뭐 좀 드릴까요? 유경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김한이 손에 들린 아이스크림을 자랑하듯 흔들며 아이처럼 깔깔 웃었습니다. 누나는 안 먹어요? 저는 나중에 먹을게요. 같이 먹어요. 김한이 갑자기 유경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요. 유경은 순간 당황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위협도 꿍꿍이도 없었습니다. 오직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만 비쳐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유경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잠깐만요. 포장을 뜯어 아이스크림을 나누자 김한은 눈이 반짝이며 기뻐했습니다. 누나, 맛있어요?
응, 맛있어. 다행이다. 누나가 맛있다고 해서 김한이도 기분 좋아요. 그는 천진난만한 미소를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유경의 가슴은 묘하게 저릿했습니다. 예전 자신을 괴롭히던 무서운 김한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눈앞엔 아이 같은 김한만 있었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노숙자는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아들의 잔혹했던 과거와 지금의 순수함이 교차하는 현실이 안쓰럽고도 아프게 다가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유경 씨 미안해요. 노숙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김한이가 사고 이후로 이렇게 변했어요. 유경은 잠시 김한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지금의 김한 씨가 더 좋아 보이네요. 누나 저 좋아요? 김한이 두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네, 좋아요. 와, 나도 누나 좋아해요. 김한은 두 손을 치며 아이처럼 깔깔 웃었습니다. 잠시 시간을 보낸 뒤 노숙자와 김한은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누나, 저 내일도 와도 돼요? 김한이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유경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일은 누나가 좀 바쁠 것 같은데. 매일 오면 안 돼요? 나 누나 보고 싶은데. 김한의 순수한 집착에 유경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노숙자가 급히 아들을 말렸습니다. 김한아, 누나는 일하는 곳에 계셔. 매일 오면 누나도 힘들어. 알겠어요, 엄마. 김한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럼 누나 안녕히 계세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김한은 몇 번이나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유경은 그 모습을 보며 무의식적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순수해졌구나. 예전의 김한은 자신을 억누르고 상처 주던 냉혹한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그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아이 같았습니다. 그 극단적인 변화를 바라보는 유경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엄마, 유경이 누나 진짜 예뻐요. 김한이 신나서 말했습니다. 그래, 예쁘지. 그리고 친절해요. 김한이 기분 좋아요. 노숙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순수한 아이가 되어버린 아들을 보며 가슴이 저렸지만 동시에 예전에 복잡하고 잔혹했던 김한보다 지금이 차라리 낫다는 생각도 스쳤습니다. 엄마, 내일은 뭐 할까요? 내일은 집에서 놀자. 좋아요. 김한은 천진하게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저녁 유경의 가게. 가게를 정리하던 유경은 멈춰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마주했던 김한의 변한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사고가 사람을 이렇게까지 바꿀 수도 있구나.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예전의 김한은 탐욕스럽고 무자비하게 자신을 이용했던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김한은 그저 해맑은 아이 같았습니다. 증오와 동정, 혼란과 연민. 서로 상반된 감정이 유경의 가슴속에서 뒤엉키며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원망했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하다니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지? 유경은 혼잣말을 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잠시 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승우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누나,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승우의 밝고 경쾌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냥 평범했어. 혹시 내일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맛있는 거 사드리고 싶어서요. 내일? 네. 내일이요. 승우의 적극적인 말투에 유경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만나요. 정말이죠? 와, 고마워요, 누나. 전화를 끄는 유경은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멍하니 웃었습니다. 김한의 순수한 모습이 나쁘지 않았지만 승우의 밝고 당당한 모습이 훨씬 더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 과거는 이제 과거로 묻어두자. 유경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김한은 이제 그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존재가 되어버렸고 자신은 승우와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저녁 고급 레스토랑 한쪽 자리. 승우는 미리 와서 자리를 잡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매만지며 시계를 확인하는 손끝이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유경이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은은한 조명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자 승우의 눈빛이 순간 번쩍였습니다. 누나 왔네요. 승우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설렘이 묻어났습니다.
오래 기다렸지? 유경이 조심스레 미소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승우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누나를 기다리는 시간이라면 아무리 길어도 괜찮아요. 유경은 잠시 멈칫했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예전과는 전혀 다른 한없이 적극적이고 직진하는 승우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승우는 계속 유경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마침내 그는 용기를 내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살며시 올렸습니다. 누나 이제 과거는 잊고 저랑 새로운 시작해봐요. 유경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기만의 순수한 모습이 떠올랐지만 동시에 지금 눈앞의 승우는 강단 있는 남자의 기운으로 다가왔습니다. 승우 씨난. 유경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승우는 그녀의 눈을 깊게 바라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누나 이제 혼자 두지 않을게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순간 유경의 가슴은 강하게 뛰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주겠다고 말해주는 그 한마디가 과거의 상처로 굳어있던 그녀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레스토랑 창밖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이 있었습니다. 창밖 어둠 속 담배 불빛이 번쩍이며 사라졌습니다. 기찬의 그림자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유경과 승우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동시에 기찬이 두 사람의 만남을 목격했다는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생깁니다. 그러나 과연 이대로 모든 게 정리될까요? 기만의 순수함 뒤에 숨어있는 또 다른 진실은 없는 걸까요? 다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